이름은 이제 줄기세포란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자가골수 흡입물의 농축물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박정환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에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카티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카티스템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고 비맥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로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면 줄기세포의 숫자 자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영어 약자로 이제 BMAC이라고 부릅니다. BMAC, 본메로. 이게 이제 골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메로에서 아스피레이트, 거기서 뭔가 뽑아냈어요. 그거를 컨센트레이트, 농축시킨 물질이다. 그 농축시킨 물질을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라고 알려진 비맥 치료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부터 많이 시행은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이 2023년도 7월 달에 이 비맥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많은 병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카티스템이나 카티라이프 같은 그런 연골 재생 치료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목발도 짚어야 되고 이렇게 뭐 수술방에서 마취도 해야 되고 뼈에 구멍도 뚫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맥 치료 같은 경우는 간단하거든요. 그날 바로 시술이 끝나고 전신 마취, 하반신 마취가 필요가 없죠. 그냥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카티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시고 그걸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연골 생성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기대하시는 것만큼 연골이 생성되지는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비맥 치료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장골에서 이제 골수를 채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는 우리 벨트가 걸리는 요 선, 장골릉에서 많이 채취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옆으로 혹은 이제 뒤로 돌아서 이 뒤쪽에서 이제 골반뼈에서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이거 할 수 있나요? 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허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골반뼈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골반뼈 중에서 이제 장골이라는 뼈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병변이 있다거나 예전에 허리를 수술하셨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시술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카티스템처럼 이제 줄기세포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카티스템처럼 이제 연골로 많이 분할을 하는 치료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다른 병원들의 뭐 그런 홍보성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연골 재생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들 이게 홍보가 되고 있던데, 사실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그 부분은 아직은 동의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연골로 분화하는 효과가 많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이름은 이제 줄기세포란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자가골수 흡입물의 농축물이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분화하는 효과보다는 파라크라인 이펙트로 주변에 연골이 좀 재생되고 보호되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효과다. 그런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고시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이제 기술명도 줄기세포란 표현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입 농축물 관절 강내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술 방법에는 줄기세포 얘기가 나와요. 환자의 장골릉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뭐 물론 같은 줄기세포지만 카티스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연골을 많이 생성해서 이전처럼 연골이 두껍게 만들어 드려요. 사실 이건 좀 틀린 얘기 같고요. 파라크라인 이펙트를 통해서
통증을 개선하고 보행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골이 좀 남아있는 분들이 이 치료를 하시면 연골을 더 빨리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의료 기술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의료 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안전성, 안전한가 환자한테 뭔가 새로운 기술을 하는데 환자한테 위험하면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 있고 효과가 있는가, 유효성.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신의료 기술로 고지를 하고 병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자가 골수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거부 반응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요.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효성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지만 이제 바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치료 옵션 중 하나다. 2023년 7월 달에 시행이 가능해지게 된 이후로 제가 이제 여러 환자분들을 이제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좀 느끼세요. 뭔가 예전보다 좀 부드러워졌어요. 뭔가 예전보다 탄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주기 그리고 이제 약을 복용하는 시기도 조금씩 이제 감소되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주기는 얼마마다 이 주사를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1년 내지 2년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보다는 못하고 어느 정도 좀 간격도 좀 1, 2년에 한 번씩 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공관절이나 이런 수술 시기를 뒤로 늦추는 데에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환자분들의 니즈도 굉장히 좀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바로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수술보다는 가급적 비수술, 비침습적인 그런 이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연세가 많으셔도 요즘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몇 달간 목발을 짚는다거나 무릎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진 않죠. 그리고 또 이제 레저를 즐기는 나이가 드셔서도 수영이나 골프 이런 등산 이런 운동에 대한 니즈가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가골수 줄기세포의 적응증은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KL 그레이드 4단계는 적응이 안 되고요. 이제 2등급과 3등급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등급과 3등급. 그리고 ICRS 관절 연골 상태에서는 3등급 내지 4등급 환자분들에게만 적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응증에 해당이 되신다면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전에 무릎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라고 불리우는 비맥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고관절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